네, 친구들. 우리가 어제 괭이부리만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도미야마 다에코라는 일본 작가,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가 5.18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어제 공부를 잠깐 했죠. 그래서 작품도 알아보고 그럼 이 도대체 5.18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이 5.18은 6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5학년 때는 2학기 때부터 역사가 나오는데 역사에 이제 처음 이제 고대사라고 하면은 이제 석기 시대, 뭐 고조선, 고려 백제 신라 이런 고대사부터 한 다음에 그것까지 쭉 조선 시대까지 나오면은 거의 5학년은 끝나고 6학년이 되어야 이제 우리 최근의 역사, 현대사를 6학년에 다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5.18을 공부를 그때 가서 할 텐데 우리 있다 보니까 미리 나와서 선생님이 아주 그냥 간결하게 5.18이 어떤 역사적 사건이었는지 간결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화 그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는 꽤 오래전에 2007년이네요. 꽤 오래전에 한 12, 13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고 택시 운전사는 재작년 2017년 3년 전이구나. 그때 만들어진 영화네요. 이거 두 영화 모두 5월 18일 5.18을 배경 또는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보면은 80년 5월 광주로 간 택시 운전사 이 영화 본 친구들 많을 거야. 송강호 배우가 주연을 했죠.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평범한 택시 아저씨가 광주에 우연히 들어가요. 어떤 외국인 기자를 태우고 그 외국인 기자는 실제로 있었던 그 사람을 배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의 눈으로 택시 운전사 아저씨의 눈으로 본 5월 광주 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아주 좀 잘 만드는 영화 같아. 친구들 한번 이건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80년 5월 1980년 5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먼 역사지만 80년이면 굉장히 가까웠고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야기예요. 현재의 이야기. 사실은 이건 현재의 이야기예요. 자, 5.18을 이야기하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지 박정희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평가가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18년 정도를 했어. 엄청 오래 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엄청 오래 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어려웠어요. 6.25 전쟁 이후로 온 국토가 다 망가져가지고 너무 살기 어려웠어.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뭐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많이 이야기를 해.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박정희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18년 동안 대통령을 오랜 기간 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오래 하려면 원래는 대통령 바꿔야 되잖아. 투표로 바꿔야 돼요. 근데 혼자서 대통령을 그렇게 오래오래 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첫 번째는 경제 발전을 일으킨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 하나는 독재, 무시무시한 독재 정권의 대통령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죠. 당연히 독재 정권이 되면은 죄 없는 사람들 탄압하게 되고 또 그 독재 정권에 빌붙어 사는 부패한 세력들이 많아져요. 그럼 그런 부패한 세력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가 안 좋은 거죠.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 박정희가 갑자기 10월 26일 18년 동안 대통령을 무사히 하고 있는데 10월 26일 날 갑자기 죽어요. 어떻게 죽었냐? 자기 부하한테 총 맞아서 죽어. 이렇게 밥 먹고 술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부하한테, 김재규라는 부하한테
빵! 총 맞아 죽어요.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18년 동안 대통령은 박정희였어. 사람들은 뭐 다른 대통령 생각도 안 하고 살았죠. 근데 갑자기 박정희가 죽어버리니까 이거 다들 멘붕.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막 북한에서 쳐들어본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게 막 대통령이 갑자기 죽어서 사실은 대통령을 또 긴급하게 뽑긴 해요. 최규하라는 대통령을 잠깐 뽑아. 근데 그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박정희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두환. 10월 26일에 박정희가 죽었는데 두 달이 채 안 됐지. 2달 만에 전두환이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고 나서 그 보안사령관이라는 이제 중요한 국가의 안전을 담당하는 군대 내의 장군이었어. 군인이었어, 군인. 전두환이, 내가 이제 군인들을 다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이 갑자기, 원래 이제 잠깐, 이 중간에 대통령도 선출됐어, 최규하 대통령. 근데 그거 선출되었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가 탱크 몰고 들어가가지고 그 군사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대통령을 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랬더니 당연히 사람들은 어째? 그동안 18년 동안 박정희 독재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시기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두환이 군인들의 힘으로 다시 한번 사실 박정희도 군인이었거든. 박정희도 똑같아. 박정희도 똑같이 탱크 몰고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을 해먹은 거예요. 그거를 5.16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박정희가 죽자 전두환이 똑같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는 없다 하고 마구 저항을 했겠지요. 그래서 저항을 막 하는 상황이 되자 전두환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해요. 어려운 말이죠. 비상이라는 말은 긴급하다. 비상이야, 비상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에요. 계엄이란 말은 뭐냐면 계엄은 사실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 북한이 쳐들어왔어. 전쟁이잖아. 그럴 때는 군인들이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정이나 사법,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심지어 재판까지도 군인들이 막 처리해. 그게 계엄이야. 군인들한테 모든 권력을 주는 거예요. 자,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국민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비상계엄을 딱 선포하고 나니까 군인들이 자기 말 안 듣는 특히 전두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여도 돼. 방송도 자기들 마음대로 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모이는 것도 다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군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잡아가지 원래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군인이 우리를 잡아갈 권한이 없어. 군인은 그런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경찰이 해야 돼. 근데 계엄 상황에서는 군인이 그 역할을 합니다. 경찰도 필요 없어. 군인이 그냥 사람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마구 재판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제대로 해보자라고 막 또 전두환이 군사반란 일으킨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돼가지고 전두환 물러가라 했더니 1980년 5월 달에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해. 우리 얼마 전에 선거로 새로운 국회의원들 뽑았죠.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 근데 그 국회의원들을 싹 내쫓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였던 김영삼, 김대중 이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둬버려요. 특히 김영삼은 아마 그 자택연금이라고 집에서 못 나오게 너 집에서 밖으로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잡아갈 거야. 그리고 김대중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후다다닥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도 내려버려요. 이 사람은 국가 반란을 일으킨다. 김대중이 오히려 국가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사형 선고를 해버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김영삼, 김대중 모두 대통령이 되고 전두환은 감옥에 가요. 지금은 사면받아서 풀려나서 골프 치고 다니지만 자 어쨌든 80년 5월에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딱 해서 군인들이 다 이제 모든 권력을 본격적으로 잡아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래선 안 된다 들고 일어났으면 저항을 했습니다. 그 저항의 중심에 학생들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중학생들. 자 이게
전국, 이게 광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불이 꺼졌다. 잠깐만요. 방송 사고네. 자,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광주에서 제일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라 라고 썼죠. 비상계엄 아까 설명했죠. 군인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는 거. 재판까지도. 법원도 필요 없어. 그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라고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저항에 나섰어요. 우리 촛불 집회 하듯이 나선 거야. 그랬더니 그거를 누가 진압하냐? 경찰이 아니에요. 우리 촛불 집회 가면 가끔 경찰들이 이렇게 보호선 치고 있잖아. 근데 이 군인들이 그거를 막는 거예요. 왜? 비상계엄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전남대 학생들이 열심히 막 물러가라 했겠죠? 그랬더니 군인들, 뭐 이때 특수부대까지도, 특수부대는 정말로 적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진 부대인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는데, 제지하는데 그 힘을 썼다는 게 너무나 무섭고 참혹한 현실입니다. 군인들이 학생들을 마구 때려서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또는 그 길거리에 지나다니던 이제 성인 남자 같은 경우도 마구 잡아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우리 학생들, 군인들이 다 잡아간다. 우리 학생들 다 죽이러 온다. 라고 해가지고 광주시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다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옆에 보면 이건 군인들이 탱크 장갑차죠.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광주로 들어오는 장면이야.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학생들 다 죽이네고, 이 사람들 누구야? 다 우리들의 형이고 오빠고 또는 아들이고 딸이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광주 시민들이 막자 해가지고 버스 기사, 택시 기사들이 다 군인들이 못 들어오게 차로 막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학생들이 했던 학생운동이었는데, 나중에는 광주 시민들이 안 돼, 우리 학생들 보호해야 돼 하고 다 나서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섰어요. 군인들이랑, 여기 사진 보면 군인들이랑 일반 시민들, 여기 버스 쪽 대치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광주에서 저항이 너무 세다 보니까 군인들이 당황했어. 막 이때 실제로 막 사격도 하고 그래서 실탄이 발포가 되기도 했어요. 그 실탄을 도대체 누가 명령해서 발포한 거냐는 아직도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시민군들도 막 어디 경찰서나 또는 어디 군부대,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장 같은 데 가가지고 총을 거기서 뺏어다가 시민군으로 계엄군이랑 대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엄군이 당황을 해가지고 잠깐 뒤로 물러났어. 당연히 뭐 어떤 무기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시민들이랑 군대랑은 게임이 안 되죠. 근데 계엄군이 일반 시민들을 다 쏴서 죽일 수가 없잖아. 이거 적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그래서 한 발 물러났어. 물러나고 나서 계엄군이 일단 물러나니까 시민군은 와, 우리가 계엄군을 물리쳤다라고 이게 전남 도청 광장이에요.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잡아간 김대중도 석방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잡혀간 사람들도 풀어주고, 전두환도 이제 내려놓고 민주주의를 실시하자라는 여러 요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있어. 이 당시에 광주는 비상계엄 때문에 모든 기관, 뭐 방송, 경찰, 또 뭐 행정공무원, 이런 게 다 하나도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런 게 다 없는 무정부 상태였어. 정부가 없는 상태였어. 자,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누구나 예상할 텐데, 경찰이 없으면 범죄자가 늘어나고 막 무서울 것 같잖아. 근데 이 당시 광주에서는 한 일주일, 7일에서 10일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경찰이 없는데도 단 한 건의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경찰이 있었을 때는 어디서 누군가 뭐 도둑질도 있고 어디서는 뭐 폭행도 일어나고 막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희한하게 단 한 건의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광주 바깥을 전부 둘러싸 포위한 거야.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보면 나올 거예요. 차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어디 당연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딱 봉쇄시켜 놓고 뉴스도 광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거짓 뉴스를 막 퍼뜨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안에 고립된 광주 시민들은 서로 이렇게 집에 있는 비상식량들을 꺼내와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다친 사람들을 서로 치료하고 이 당시 이제 막 다친 사람들은 피도 많이 흘리고 해서 그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할 피가 부족해가지고 긴급하게 광주 시민들이 헌혈도 막 하고 바로바로 의사들도 나와서 뭐 다 같이 돈 받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치료하고 택시기사, 버스기사 서로 이렇게 다 태우고 다니고 그런 일들이 기적과 같은 그 일주일,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그 일주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이건 세계 역사에서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5.18이 재조명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은 군인들이 당연히 힘이 세죠.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럴까? 알려요. 니네 5월 26일 날 우리가 군 부대를 이끌고 들어간다. 그때까지 전남도청에서 다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럼 당연히 군인이 들어온다는데 거기 남아있기가 어렵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남도청에 남았어요. 그리고 5월 26일 날 새벽에 결국은 계엄군이 들어와서 전남도청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남도청에 남아있던 광주 시민들을 다 죽이거나 잡아갑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 아직도 몰라. 밝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전남도청에 있었던 또는 광주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다 진압된 다음에 나중에 기록으로 나오는 사진이에요. 사실 이러한 사진들이 나오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 철저하게 이거는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전두환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광주 5.18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다 북한에서 시켜서 빨갱이들이 한 짓이다라고 해서 사람들 싹 잡아가뒀어. 그래서 이 5.18의 진실이 밝혀지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이런 거를 가르치잖아? 잡혀갔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5.18을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뭐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기도 해요. 자, 이게 이제 5.18이에요. 비극적인 일이지, 비극적인 일.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일개 군인인 전두환이라는 군인 일개 한 명의 개별 군인의 그냥 부하가 돼요. 사병이 된 거야. 국군이 아니야.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일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사병이 된 거야. 사병. 그래가지고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폭력을 가하고 전두환이 권력을 잡게끔 앞장서서 나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군인이 가장 힘이 센데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불과 얼마 전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한 진실을 잘 알리고 책임자를 처벌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우리 알고 배우고 제도도 다듬어 나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지켜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민주주의는 이렇게 딱 만들어진 집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될 어떤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그 무서운 이야기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촛불 집회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도 몇 번 나갔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나갔을 거야. 근데 촛불 집회를
그때 촛불 집회가 심화되면 또 한 번 비상계엄을 내려서 군인들로 하여금 그걸 막도록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지. 광주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이 당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얼마 전, 4년 전인가요? 그때 똑같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5.18 이야기는, 정리하면,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자기 혼자서 권력을 잡기 위한 세력, 전두환 세력이 군인들을 이용해서 광주, 즉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탄압한 사건이다. 근데 그 안에서 광주 시민들의 어떤 저항의 모습,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일주일 또는 10일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경찰도 없고 무엇도 없는 그 상황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보살피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5.18은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자료는 선생님이 밑에 링크에 딱 걸어 놓을게, 한 번씩 봐주세요. 네, 끝내겠습니다.